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매매에 관한 마지막 기출문제 영상이죠. 1번을 보시면 하자담보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을 보시면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해요. 자,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샀는데 갑돌이한테 땅을 샀거든요. 근데 갑돌이 땅이 아니어서 등기를 못 받고 있어요. 이거는 권리의 하자죠. 근데 그 땅을 이전 등기 받긴 받았는데 그 땅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물건의 하자인 겁니다. 따라서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죠. 2번 하자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6개월 동안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지 소멸시효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하자담보책에 의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척기간인데 그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이니까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죠. 따라서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5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맞죠? 하재 발생 또는 그 학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이 부과될 때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매수인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특히 이 확대된 경우,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에 대해서 과실 상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2번입니다. 갑은 경매 절차의 저당 목적물인 을 소유 X 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자, 그러면 경매입니다.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첫째 기억할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다시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할 거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매도인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갑은 X 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채무자 을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요. 특히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요 매도인 채무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같은 지문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유효여야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을 못 받으면 책임을 묻는 거죠. 유효여야 이행을 받았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경매 절차가 무효면 갑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모든 책임은 유효해야 발생한다는 지문은 반드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고요. 경매가 무효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4번,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일단은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4번이 X가 되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 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다면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그 대금 반환 채무는 을이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경매를 통해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A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했어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일단 1번 갑과 을 사이의 교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는 지문인데 여기서 만약에 교환이란 말이 문제를 풀 때 조금 껄끄럽다면 그냥 매매로 바꿔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가란 민법 규정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 준용이 되거든요. 특히 이 지문은 뭐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갑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도 않고 갑이 X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갑의 소유가 아닌 거죠. 그래도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은 유효하게 뭐 하는 거죠? 성립하는 거죠. 2번,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고 물론 선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X 건물과 Y 임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했어요. 자, 그래도 교환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호박에다가 줄군다 그래서 수박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매가란 민법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긴 하지만 어차피 이 계약은 계속해서 교환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각 등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물론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담보 책임을 져야 되고요. 5번입니다. 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되죠. 기억나시나요? 또 갑자기 뜬금없나요? 자, 모든 기망, 속임수가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 속임수가 위법해야 비난할 정도여야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매도인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부른 것만으로는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은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A의 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사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됐고 갑 소유 X 건물에 대해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자,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 등을 완납한 정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 매각 대금이 병에게 뭐가 됐죠?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경매로 정이 X 건물을 구입했으니까 경매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지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채권 물을 수가 없죠. 따라서 1번 X건물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경우 물건의 하자죠. 정원 가백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가 무효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따라서 정원 가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2번이죠. 제가 앞에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 꼭 내는 거죠. 경매 절차가 무효예요? 그러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므로 청운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입니다. 이 문제 솔직히 4번 중요한데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으면 정은 소유권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정의 권리는 박탈당하게 돼요. 그러면 무엇과 다름이 없냐면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박탈당한 경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박탈하게 되면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 관한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되신다면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뿐만 아니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정원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요? 선악불문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원 갑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병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이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배당을 받은 누가요?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작년도 문제예요. 5번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인데 환매가 그렇게 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 한번 기억할 걸 정리해 보자고요. 첫째, 환매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 동시에 하냐면 특약도 동시, 계약도 동시에 되고요. 환매에 관한 부기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물론 등기를 해야 그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매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이 5년, 3년이라는 기간은 연장 자체도 금지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답은 아주 쉽습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태양할 수 있다. X죠. 등기를 해야 태양할 수 있겠죠. 2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맞죠? 자, 부동산은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이것도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4번 환매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입니다. 그러면 환매 특에 관한 등기가 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임대차에 관한 기출문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